여기서부터 쓰면 되나? 함수의 극한 해서 뭐 우극한, 좌극한 뭐 이런 개념들이야. 뭐 그래프를 우리 해석을 하는 거니까 우리 극한을 구하는 순서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 극한을 구하는 순서들을 먼저 시작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다 했던 얘기들인데 다 했던 얘기들인데 국제고는 지금 적분이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참 특이해. 전국에 니네 학교 하나 있을 거야. 중간고사 적분 보는 학교. 진짜로.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래프를 관찰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문제에 어디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들을 기본적으로 좀 관찰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극한값들은 그럼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는 극한 되게 많잖아. 우리가 이런 거 극한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2x 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뭐 1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뭐 이거 극한값이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요 함수의 그래프는 못 그린단 말이야. 그치? 그래프를 이제 못 그리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 그 그래프를 못 그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이제 극한의 이제 기본 성질들. 그렇죠.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어떤 리미트 이제 x가 a로 갈 때 어떤 fx라는 녀석이 뭐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라는 함수도 뭐 베타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때는 수렴하는 극한을 가지고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그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두 함수를 뭐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또 여기에 무언가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녀석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이 녀석이 각각 fx의 극한과 알파, gx의 극한 베타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상수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 나눗셈일 때 나눗셈일 땐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눗셈일 땐 뭘 조심해야 돼? 이 분모로 들어가는 녀석, 즉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극한이라는 게 뭔가 지금 이게 리미트 기호에 fx가 곱해진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해. 뭔가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럼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루트 fx 이런 것도 fx만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루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취급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럼 이 녀석은 그럼 루트에 알파 이런 값으로 그냥 수렴하겠지. 로그 같은 거 씌워져 있어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로그 fx 밑이 뭐 k라고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도 로그 k에 그냥 이 안에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냥 이렇게 취급을 해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녀석도 로그 k에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누가 막 증명을 해주고 뭐 그런 건 없거든. 이게 극한의 성질들은 참고로 고등학생이 증명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하다못해 왜 리미트 뭐 x가 1로 갈 때 뭐 x제곱 플러스 1은 그럼 이제 뭐 2로 수렴할 거 아니야? 연속인 함수니까. 그럼 왜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이걸 뭔가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증명을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써져 있어. 증명 못한다고 써져 있어요. 증명을 아무도 해주지도 않고요. 어떤 문제집에서도 증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고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은 수렴하는 녀석들일 때만 쓰는 거니까 또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테마가 하나 있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테마는 이런 게 하나 주어져 있는 거지.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가든 a로 가든 fx의 극한값이 뭐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건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 녀석은 대신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지. x가 x가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f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럼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을 찾았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이용해서 뭐 곱하기 더하기 뭐 나누기 빼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요 파트에서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 리미트 뭐 예를 들어 뭐 x가 뭐 a로 갈 때 fx 극한값이 3이래.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라고 뭐 쓰지? 일로 갈 때 이제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서술형 풀이를 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많이들 푸냐면 서술형 쓰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지? 그냥 뭐 답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써도 될까? 이걸 쓰려면 이걸 먼저 보여야 되는 거지. 각각의 녀석들이 수렴한다는 수렴한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려면.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라는 건 어디로 가? 2로 가고요. 그렇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5라는 건 어디로 가? 5로 가겠죠.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이 수렴하므로 fx도 수렴하니까 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3fx는 그러면은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얘가 9로 수렴하니까 분모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3fx는 그럼 11로 수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얘도 얼마로 수렴하니까 걔네들이 나눠서 얼마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이 녀석을 통째로 이제 gx라고 이렇게 놔버리는 거야. gx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gx의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즉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럼 요 식에서 요 식을 좀 정리를 해서 뭘로 바꾸는 거냐? fx는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분모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 아씨, 이런 문제가 아닌데. 반대로 물어봤네.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얘들아, 미안해. 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1일 때 저기서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려 하는 게 있거든.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린다. 얘 2로 수렴하고 얘 어디로 수렴한다고 해서 a라고 놓고 얘 어디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고, 그럼 3fx는 3a로 수렴하고, 그럼 5 마이너스 그럼 a로 수렴할 거니까 얘가 1이니까 이거 풀어서 뭐 a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풀면 풀이 점수 진짜 1점도 못 받아요. 이유는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거든. 사실상 문제의 뉘앙스는 그래 수렴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물어볼 거야.
뭐 객관식으로 나와 있고 객관식 보기에 막 극한값 숫자 5개 써져 있어. 그냥 답이 있을 거고 수렴하니까 물어보긴 하지만 기본 전제 조건은 이 전체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주어진 거지 fx가 수렴한다고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전체가 수렴,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 얘가 수렴한다고 하는 거지 fx가 수렴한다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극한을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 각각 상수배 다 따로따로 씌운다 라는 걸 하려면 각각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fx가 수렴한다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사실 수렴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긴 하지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요 녀석을 이렇게 gx 이렇게 놓고 그럼 요 식의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뭐 5-fx는 gx 곱하기 2x 플러스 3fx 이렇게 놓고 요 녀석을 이제 fx는 으로 고치는 거지. fx는으로 고치면 식이 어떻게 되니? 3gx 플러스 1분의 5-2x g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fx의 극한을 구하고 싶었으니 fx 자리를 요 녀석으로 바꿔 쓰는 거지. 3gx 플러스 1분의 5-2x gx 이렇게 써놓으면 x가 1로 갈 때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치? gx가 이 통째로 gx로 났으니까 gx가 1로 간다라고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이때 리미트를 따로 찢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gx의 극한값인 1을 집어넣어서 3 곱하기 1 더하기 1에 5-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정답이 뭐 4분의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셔야 한다는 거야. 알았지? 수렴하지 않는 극한 이거를 얘를 사실 이게 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까 전처럼 잘못 풀었다고 해서 답이 잘못 나오는 게 아니야. 답이 제대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혼자 막 공부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막 문제를 풀 때 잘못된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래서 잘못된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 이게 너무 당연히 서술형에 이렇게 쓰고 잘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야 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이 조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는 걸 이제 좀 서술형 같은 걸 쓸 땐 조심해야 돼. 객관식은 솔직히 그냥 막 풀어서 다 빨리 찾으면 돼. 객관식은 막 풀어서 빨리 찾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제 못 쓰는 문제들이 있지. 극한의 기본 성질을 못 쓰는 문제들이 이제 부정형 문제들을 말하는 거지. 부정형 뭐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뭐 0 곱하기 무한대꼴과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4개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4개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 얘네 2개밖에 없어요. 뭐 0 곱하기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뭐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구분하는 방법 리미트 밑에만 보면 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지.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닌 녀석들은 즉 여기 뭐 유형 1이나 우리 유형 2 같은데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파트에서 리미트 x가 상수로 가고 있어. 다 0분의 0꼴인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0분의 0꼴은 딱 이거 원칙만 지키면 되죠. 첫 번째 약분. 무엇을 약분해? 0분의 0이라는 건 분모 분자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고 나머지 남은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이거 2개만 잘 지키시면 되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비교를 해서 이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그 분모 최고차항 계수분의 분자 최고차항 계수가 극한값이었고요. 차수가 분모가 더 클 때는 0으로 수렴했고요. 그렇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했습니다. 이게 발산하는 녀석들은 뭐 양의 무한대로 가는지 음의 무한대로 가는지 막 많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극한은 수렴하는 녀석의 주로 목적이 관찰 목적이 있는 거지 발산하는 녀석엔 많이 그게 없어요. 알았죠? 뭐라고 해야 돼? 없습니다. 별로. 어쨌든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뭐가 나와? 극한값 계산하는 파트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이 나오죠. 이런 녀석들. 이거 안 헷갈리려면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이 극한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 식도 좀 바뀌겠지. 그치? 왜 x 자리 다 마이너스 t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로 치환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계산을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건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적용을 못하는 녀석들이 존재하죠.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그 적용을 못 시키는 녀석들이 존재하는 상황들은 이제 극한의 수렴 정의.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떤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fx 값이 뭐 l로 수렴한다 라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 즉 우극한이라고 하죠. 우극한이라고 하는 녀석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좌극한이라고 하죠.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관찰을 해서 두 극한값이 전부 다 L로 수렴한다 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 그랬고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관찰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우리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건 크게 또 두 개로 나뉘는데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건 이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 가우스가 머시기 써져 있는데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이 어떤 상수로 갈 때 이 녀석이 있고 이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이 발산할 때로 나뉩니다.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이 이제 상수로 가는 녀석들은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따로따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고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발산하는 녀석들은 우리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그렇죠? 극한의 그 샌드위치가 아니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야 합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생각하자. 이런 거죠. 이런 거. 리미트.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하고 수렴한다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극한인데 x를 1로 갈 때 이 안에 있는 녀석만 봐봐. 얘 어디로 가겠어? x가 1로 가면 얘 안에 있는 거 어디로 가겠어? 1, x가 1로 간대. x는 어디로 가겠니? 1로 가겠지, 그치? 어떤 상수로 수렴을 하니까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그럼 x가 1 플러스일 땐 어차피 1보다 큰 값에서 1을 향해 가는 거니까 1점 얼마잖아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값은 항상 얼마야? 1로 고정이야. 그치? 그냥 1로 고정돼서 그냥 얘 극한값 구하시면 돼. 얼마겠어?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야. 자, 그럼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간다는 건 어쨌든 1이 안 되는 숫자잖아. 절대로. 그치? 거기에 가우스 씌우면 몇 되겠어? 0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가 0이야, 그치? 얘는 수렴해, 안 해? 안 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즉, 가우스 씌워져 있다고 다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쓰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랑 내가 이걸 언제 한번 또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제일 문제죠. 합성함수 극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하셔야 돼.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이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오늘 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내가 합성함수 극한 문제를 프린트를 좀 하나를 나눠 드릴 거고요. 그 프린트를 내가 좀 풀어 드릴 겁니다. 내가 풀어 드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의 거의 모든 문제를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을 때까지. 왜? 우리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함수 그래프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나? 여기 쉬운 문제라 있나 모르겠다. 8페이지 봐봐. 26번. 0의 자극 26번에 극한값 4개 구해서 더하래지. 8페이지에. 그 0의 좌극한 구하래. 그거 뭐 쓸 거야? 뭐라고 써서 계산할 거야? 아니지. 눈으로 보고 찾을 거지. 합성함수 극한도 이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한다라는 거야. 좀 이따 내가 프린트를 만들어 와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할 건데 그 26번 그림을 보고 26번 그림에서 리미트 얘 구해봐. 그 Y축에 여기 1 하나 생략돼 있거든. 1, 2, 3이라고 생각하고 얘 구해봐. 0 플러스 1 때 fx 그 26번 그림을 보고 써도 돼. 써도 돼. 눈으로 보고 찾으라는 거 아니야. 쟤 지금 수업 중이라 혹시 언제쯤 와요? 연락처를 하나 네. 남겨줄 수 있어요? 여기 문 앞에 여기 집 번호가 여기 써져 있고. 저 문자 드릴게요. 네. 뭐지? 어떻게 오는 거지? 이렇게까지 소문이 많이 나면 좀 곤란한데? 자. 뭐야, 어디 있어? 이만큼만 있으면 되죠, 그쵸? 0의 우극한 구하래. 봐봐. 나의 시선의 이동 잘 봐봐. 그럼 x가 0의 우극한이야? 그럼 함수값은 1로 가네? 근데 1보다 아래쪽에서 1을 향해 올라가네? 그럼 1 마이너스네, 요 녀석이? 그럼 그냥 fx의 또다시 1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구하시면 되는데 그래프가 여기까지 1 좌극한. 또다시 1 마이너스니까 1 좌극한 해서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이걸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극한값 구하듯이 막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고요. 뭐 다들 뭔가 눈치를 보니까 다들 좀 잘 구하는 것 같네. 다들 잘 구하는 것 같아. 그치? 다 내가 잘 가르쳐 놔가지고, 그치? 합성함수 극한도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보셔야 돼. 무조건이야. 하지만 이걸 좀 하다 보면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구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될 거거든.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정리를 해줄 수가 없어. 자, 일단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요런 상황들. 뭐 V자든 U자든 우극한도 좌극한도 이 값을 향해 가는데 양쪽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이럴 때는 다 뭐 이 값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라고 쓸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아니면 둘 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내가 어떤 지점에 합성함수 극한을 관찰해야 된다고 하면 첫 번째 극한을 계산할 때 극한값과 우리 방향성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꼭 써줘야 되잖아. 극한값의 양쪽에서 같은 값에 이렇게 오는 녀석들. 이 녀석들은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 또는 그 두 번째 관찰하는 그
연속 함수들, 이 fx 요 함수의 리미트 이런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겠지만 얘를 구하시오 해놓고 f와 g가 모두 다 연속인 함수야. 이건 사실 합성함수 극한을 구할 필요 없죠. 왜? 우리 연속인 함수, 연속이다라는 것의 정의에서는 극한값은 그때는 그냥 함수값과 똑같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들, 특히 대표적인 게 다항함수죠. 우리가 여기서 주로 다룰 함수가 다항함수들이니 다항함수에서는 뭐 우극한, 좌극한 이런 걸 따로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의 그 대소관계에 대한 성질, 요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된 걸 좀 얘기를 해드리면, 리미트 아니 모든 실수 뭐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 다음을 만족한대. 그리고 x가 a로 갈 때 fx도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한대요. 이렇게 되면 그 fx에 수렴하는 극한값과 gx에 수렴하는 극한값 사이에서는 언제나 요와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시킵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둘이 같아질 수 있어서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생깁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함수값은 전혀 gx가 맨날 fx보다 커 같아질 수는 없지만 향해 가는 값 정도는 같은 값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있든 없든 여기에는 두 개는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 제일 첫 번째 거고, 또 역시나 그럼 세 개의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세 개의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요런 성질, 요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고, 근데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 양 옆에 있는 녀석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하면 그때 그 가운데 있는 녀석 역시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없어도 다음은 성립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자라는 건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가우스의 성질 중에 가우스의 성질이 이런 게 있죠. 가우스 x는 이게 x의 정수 부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떤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거든. 여기서 얘는 정수, 소수 부분의 뜻은 0 이상 1 미만이라는 거야. 미친놈이네. 어떤 x를. 그래서 요 어떤 x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류할 때 요 정수 부분을 우리가 가우스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x랑 가우스 x를 비교를 해보면 x가 정수일 땐 둘이 똑같아, 그치? 근데 정수가 아닐 땐 가우스 씌운 쪽이 무조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요 가우스 x는 언제나 뭐보다 크냐면 x에서 1을 뺀 값보다는 무조건 커야 합니다. 왜? 이 자리를 가우스 x로 이렇게 고쳐서 쓰면 h 자리엔 지금 1이 못 들어오거든? 그럼 h라고 썼을 때 둘이 똑같다는 건 이 자리를 1로 바꿔서 쓰면 이쪽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니까 가우스 x는 언제나 x-1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무언가 가우스 안에가 양의 무한대로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들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의 극한값을 구해서 두 극한값이 똑같아짐을 확인을 해서 가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도 이렇게 됩니다 라고 쓰는 게 정석이라는 거야.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오케이? 그리고 가우스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거 이런 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가우스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 이렇게 가우스 안에 정수가 더해져 있고 빼져 있고 이런 것들은 밖으로 일단 다 빼고 시작하자고. 정수의 덧셈 뺄셈은 언제나 가우스 밖으로 다 빼도 전혀 그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있잖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석적인 얘기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들은 가우스 값 구할 때 그냥 가우스 지워버리고 푸셔도 됩니다. 그냥 가우스 기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답이 사실 다르게 나오진 않아요. 서술형에는 그렇게 쓰기가 좀 그래. 무한대로 가는 얘 말고 얘 가우스 안에 있는 녀석이 발산해. 그런 상황이야. 그런 녀석들은 그냥 가우스 지우고 푸셔도 크게 상관없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은 뭐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이 파트를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는 미분을 배우기 전인데 미분을 배우고 나면 이게 엄청난 편법이 있죠. 엄청난 편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 나도 많이는 안 쓰는데 나도 사실 혼자 문제 풀 때는 많이 써. 수학2에선 많이 안 쓰는데 수학2는 미적분 과목 넘어가면 극한값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한 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선 진짜 많이 써요. 서술형이 절대 못 씁니다. 로피탈 정리. 서술형에는 절대 못 씁니다. 쓰면 진짜 서술형 점수 1점도 못 받을 거예요. 뭐냐면 리미트 이게 보통 분수꼴로 되어 있는 녀석의 극한을 구할 때 쓰는 건데 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해. 그리고 F랑 G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단 상수는 안 돼. 그러니까 상수만 있는 것도 상수도 미분은 가능하잖아. 근데 상수 말고 3 이렇게만 써 있는 건 말고. 오케이? 상수 안 돼. 미분이 가능한 함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프라임 x 분의 f 프라임 x 즉 분모 분자를 그냥 각각 따로따로 미분을 해. 각각이 그냥 다항식이라고 놓고 얘도 극한값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증명 못해요. 고등학생은 역시 고등학생이 배우는 게 아니니까 증명까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x가 a로 갈 때가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 이럴 때도 전부 다 성립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주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까? 이거 3 나올 거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남잖아. 거기다 1 대입하면 3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쵸? 봐봐. 분모 미분해봐. 뭐 남아? 분자 미분해봐. 여기다 그냥 3 대입해. 얼마? 나머지 그냥 극한 이제 우리 극한값 연속인 함수 극한처럼 이렇게 구해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상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왜 써주냐면 이 상태에서 로피탈 정리를 한 번 더 못 쓴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왜? 1. 상수. 분자의 상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거기선 더 쓰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항식일 땐 되는데 뭐 상수가 써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썼는데 또 복잡하잖아? 한 번 더 써. 로피탈 정리. 간단해질 때까지 그냥 쓰면 돼. 근데 이걸 계속 써서 막 분자가 0이 될 때까지 써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알았지? 그런 식으로만 안 쓰면 로피탈 정리는 양의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언제나 써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뿅뿅 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 뭐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극한의 기본 성질 미정계수 찾는 문제.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극한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연속으로 넘어가서 연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참고로 우리 1단원, 2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편법이라고 할 게 없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딱 1, 2단원, 이 두 단원이 좀 어려워요. 2단원이 어려워요. 요 단원만 잘 넘어가면, 요것만 잘 배워놓으면 뒷부분은 쉬웠죠? 아니야? 선영 아니야? 안 쉬웠어 뒤에? 어때? 미분이랑 그래프 그리는 거? 그치? 미분 그리는 그래프 그리는 건 재밌잖아, 그치?
거의 뭐 미술 시간이죠. 그렇죠? 생각보다 미분할 일도 많이 없고요. 자,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치? 말 그대로 내가 관찰하는 그 지점에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지 않은지를 보는 거죠. 이어져 있으면 돼. A라는 지점을 관찰할 때 이어져 있으면 돼. 뭐 뾰족하든 뭐 부드럽든 이어져 있으면 다 연속인 거야. 그치? 그럼 연속이 되기 위한 우리 수학적인 조건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x는 a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은 자, 이 함수는 f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그래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안 이어져 있잖아, 그치?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FA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리미트 x로 a로 갈 때 그 fx 얘가 존재해야 돼. 얘가 존재한다는 말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이제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 두 값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그 존재하는 극한값과 존재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게 x는 a에서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정리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값으로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죠. 셋 중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함수의 연속 함수의 성질. 자, fx가 연속 함수래. 그럼 연속 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성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a입니다. 이걸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뭔 말이냐면 분명 문제의 함수가 연속이래. 근데 함수값 구하래. 어디? 근데 함수값을 못 구하게끔 식이 주어져 있다는 거지. 그럴 때 뭐? 대신 극한값 구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어떤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자, 다음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요. fx가 연속인데 이 상태에서 f1 값 구하랍니다. 이런 문제들일 때 쓰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 아무 생각 없이 내막 분모 나눠서 막 그렇게 풀겠지만 설명을 정확히 해드리면 양변을 무언가로 나눌 땐 그 나누는 녀석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근데 f1을 구하고 싶어서 여기다 1 넣어보면 아무런 걸 구할 수 없지, 그치? 그러려면 그럼 그 양변을 x-1로 지금 좀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 양변을 x-1로 나눠서 fx를 이렇게 쓰고 싶어. 근데 양변을 이미 x-1로 나눴다는 말 자체가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니까, 즉 그러려면 얘는 x가 1이 아닐 때가 이런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연속인 함수래. 연속인 함수라는 말은 그냥 x가 1일 때도 무언가 함수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연속이라고 했으니 존재해야지, 그치? 그러니 그러니까 얘 1의 극한값을 구하면 그 극한값이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극한값을 구해서 함수값을 대체해서 쓰자.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거야. 또 fx와 gx가 모두 다 연속이야.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다음 함수들 아까 썼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fx와 gx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상수배 한 것도 이 함수도 연속이 된다 이거야. 됨을 보장을 받고요. 이것도 증명을 할 순 없습니다. 자, 대신 조심해야 될 건 요 나눗셈일 때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의 그 a일 때의 함수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합답형 문제, 참거지 찾는 기니디 선택형 문제들에서 저런 뭐 연속함수의 성질이나 극한의 성질들을 물어보는 문제의 대부분의 많은 반례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들,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연속함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 연속이 보장이 되는데, 그럼 불연속인 함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을 때는, 이때는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진짜 많이 나오죠. 뭐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근데 우리 둘이 곱한 요 함수가 불연속이라고만 쓰면 안 돼. 불연속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불연속이지만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은 존재해야 돼.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이 중에 다른 게 있어서 불연속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못 쓰는 상황은 뭐야? 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불연속인 거. 그럴 땐 얘를 못 쓴다는 거야. 알았지? 그럴 땐 얘를 못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불연속인 상황이고, gx는 x는 a에서 연속인 상황인데, 그때 내가 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연속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했죠. 뭘 만족시키면 될까요? g, a 값이 얼마? 0입니다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 뭐라고 하지? fx가 뭐 x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어. x가 0이 아닐 때. 이때는 뭐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가 0일 때. 오케이? 자, 질문. 저 함수는 x는 0에서 연속일까요? 지금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야? 아니죠, 그쵸? 우극한, 좌극한 이런 것들이 막 양의 무한대로 막 가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fx는 x는 0에서 연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안 되네요. 안 되네. 그럼 x제곱 fx는 x는 0에서 연속이 될까요? 물어보지 마. 자, 되죠. 그럼 여기가 0으로 이렇게 바뀌면 얘 x는 0에서 연속이 될까요?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되나? 그럼 무엇으로 바꿔야지? 뭘로 바꿔도 안 되나? 얘를 좀 잘못 들었네. 이거 나중에 미분할 때 내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 미분 얘기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렵네요. 얘도 그러니까 그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곱할 때 불연속인 녀석이 대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GA가 0이 되면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된다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따로따로 따져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는.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다고 해서 불연속이다, 연속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알았죠?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거 하나가 합성함수의 연속이죠.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때만
저 합성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바깥쪽에 있는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일 필요가 없고 x는 fa에서 연속이 보장되고 있어야지만 두 합성함수가 연속이라는 거야. 오케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아니, 이렇게 제목을 쓰면 안 되고, 얘들아, 제목이 이러면 안 되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땐 요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두 개를 만족시키면 합성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 보장됩니다 라는 내용이야. 아까 썼던 거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연속이 되려면 꼭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도 연속이 될 수도는 있어요.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두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100% 보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사실 이 개념보단 중요한 게, 합성함수 연속과 관련해서는 불연속이 되는 점을, 이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 그럼 그런 문제들에 문제에 주어진 모든 실수 범위를 다 관찰할 수는 없잖아. 그치? 내가 여기가 불연속인지 아닐지 관찰을 직접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눈으로 보면 못 찾아. 뭐 나라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빵빵빵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네 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 합성함수가 g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의 가능성을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점. 즉 내가 어디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관찰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어디를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아무 데나 모든 점을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는 점. 첫 번째, fx가 불연속인 x값들을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왜? 가능성이라고. 그 지점이 무조건 불연속이다가 아니고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모른다. 두 번째는 gx,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우리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 fx가 a가 되는 그 x값, 여기를 관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바깥쪽 gx가 3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f에다 1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1을 관찰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알았지? 그 지점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계산을 해서 걔네가 같은지 다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게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뭐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못 풀만한 문제는 따로는 없어 보이고, 극한 활용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 극한 활용 문제들은 뭐 내가 말하는 건 유형 24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야. 유형 24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난 여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해. 극한 단원 통틀어서 활용 문제가. 이유는 그냥 알맞게 식만 찾으면 돼. 그 식을 찾는데 유형 4번 24쪽 25쪽에 해당되는 유형 그 내용들, 그 유형 문제들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 파트들은 우리 무얼 할 수 있냐면, 뭐 모든 문제에 다 해당되진 않지만, 너희가 이제 내가 이번 주로 숙제를 내줄 건데
요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무엇이냐면 81번 문제 볼래? 81번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런 게 진짜 많이 쓰여. 미적분 안 배울 애들은 그러니까 나는 안 쓰겠네 하지 말고. 자, 문제 빨리 읽어봐. 요 직선이 수직이라니까 여기가 t, t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 뭐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여기 만나는 점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커서 우리 문제가 GT가 PAR 요 삼각형 얘분의 얘의 극한값을 구하래. 누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봐봐,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일단 수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막대기 어디 갔지? 내 막대기? 내 막대기. 이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좋게? 자, 내가 그럼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면 t가 한 5억만큼 가 있어요. 계속 무한대로 커지고 있대잖아. 직선이 직선 대신 엄청 멀리서 바라본 거야, 알았지? 요 숫자가 5억 정도 돼, 알았지? 오케이?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제 초록색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고 빨간색은 요 삼각형이야. 그치? 수직 45도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야.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내가 더 움직여볼까? 더 얼만큼? 한 5천억 정도 갔다고 해볼게. 5천억 정도? X, T가 무한대로 간다며, 그치? 5천억이 5조야, 이 숫자가 지금. 그럼 이 길이가 1이잖아, 지금. 보일까, 여기선? 이게 거의 원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해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로 점점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두 삼각형의 넓이의 차이가 없어져. 그치? 얘도 애초에 직각이등변 기울기, 얘는 언제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큰 건 언제나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야. Y축을 기준으로 하는 Y축과 X축과 얘로 둘러싸인 건 언제나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우리 이 넓이분의 이 넓이의 비율의 극한값을 구하려잖아. 둘이 넓이가 거의 같아진다고. 그치? 어디에 수렴하겠어? 1에 수렴할 거야. 이해돼? 이해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있는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들을 좀 해봐라 이거야. 알았지? 참고로 모든 문제가 다 되지는 않아. 주로 상수로 가는 애들은 좀 힘들고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의 그 활용 문제들에서 많이 이용이 되거든. 왜? 이 값이 있잖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000에서 시작했어도 엄청 많이 가봐. 결국은 저런 그림에 돼 있을 거야. 멀리서 쳐다보면. 그치? 이 그림을 저기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차이가 있겠냐고. 원점에서 지나갔는지 그게 마이너스 1에서 지났는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즉 무시할 이 Y축 왼쪽 부분에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들은 무시할 만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대신 확실하게 보이는 건
수직이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 수직 그어서 또 다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로 나눴구나 정도로만 눈에 보일 거라는 거지. 이게 그 그래프를 가지고 선을 움직여서 극한값을 관찰하듯이 그 어떤 선이나 뭐 도형이 움직임을 관찰을 해서 얘네들의 넓이의 비나 뭐 길이의 비를 관찰을 하는 그런 녀석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0으로 가는 녀석들은 여기서 쓸만한 게 있나? 없으면 내가 칠판에 예를 하나 써드릴게. (96번) 딱 여기 있네. 96번. (94번도) 그렇고요. 96번도 그렇고요. 96번 너무 쉬운데? 니들이 생각해봐. 94번 볼게요. 94번. 잘 봐. 94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이 삼각형이 우리 지금 그 B의 좌표가 t,0이야. A는 4,0으로 고정돼 있고, 그치? 그때 B가 무한대로 간대, 그치? B의 X 좌표가, 그치? B라는 점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 T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때 선분 OP의 길이, 선분 OP가 어쨌든 그 선분 OP의 길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 극한값에 뭐 2배를 하랍니다. 자, 보면 삼각형이 여기가 T고 원이 뭐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때 요 길이 죠, 그쵸? 자, T가 한 5천 정도 갔다고 해볼게요. 알았죠? 5천 정도 가면 근데 이 삼각형 높이가 너무 낮아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5천 정도 갔을 때 끝까지 안 그릴 거고 꼭지점이 확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정도 확대를 해서 Y축 근처만 내가 확대를 해볼게. 4,3이 여기 올라와 있고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원이?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치? 그때 이 길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T가 계속 가는 거예요. T가 계속 더 가면 여기 지금 4,3이야. 그림을 사실 엄청 조그맣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사실 T가 무한대로 간 상황을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T가 더 무한대로 간 걸 더 확대를 하잖아? 지금 언젠가 X축에 닿을 거야. 알았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있잖아. 이 원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 길이에 가까워지겠지. 즉 이게 있잖아. 점점 그 뭐라고 해요? 무슨 각도라고 해야 되지? 이 각이 점점 계속 펴질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없이 쭉 FT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이 없는데. 답은 3 아닌가? 잠깐만. O T
3 2분의 3 답 3인데 계산을 해봐야 되나? 이번 좀 이상해. 내가 다시 풀어봐 알려줄게 이거. 96번 아씨 이 답이 3이어야 되는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 된다는 거야. 잘 봐.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면 t값이 무한대로 가면 요 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야. 거의 x축하고 평행한 선처럼 보여질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원이 거의 지름이 3짜리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왜? 이 높이가 이 점의 y좌표가 3인 건 절대 바뀌지 않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즉 t를 무한대로 가서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 내가 암산을 잘못했나? 요 부분만 확대를 하면 4,3까지는 여기 이렇게 오고 거의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점이 원이 지금 거의 이렇게 접해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길이잖아. 근데 참고로 원밖에 한 점에서 이제 여기까지 접점까지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에 가까워지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보긴 힘들고 그냥 이쪽 길이로. 요 길이가 있잖아. 요 남은 길이가 계속 거의 짧아질 거야. 이걸 장담할 수 있나 여기서? 이 그림은 장담을 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걸 평행하다고 놓고 거의 여기 4,3에서 있잖아. 평행선처럼 그려놓고 y는 3 이렇게 놓고 원의 중심이 있으면 접하는 요 길이가 지금 ft의 극한값이니까 그때 이 길이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ft가 될 거고 즉 이 길이가 지금 그림에서 이 길이가 답일 거라는 거야. 이 선이 거의 x축하고 평행한 상황이 돼서 이런 상황이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마치 평행은 아니지만 거의 진짜 평행에 가깝도록 될 거 아니야. 엄청 t값을 키우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될 거고 그때 이 길이만 잘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찾기 짜증나 생겼는데. t 마이너스 오케이. 봐봐.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원이 접하니까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요 길이가 근데 5 빼기 ft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5는 고정이니까. 그치? 따라서 요 길이도 5 빼기 ft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리면 요 길이가 4고 ft의 극한값을 갖고 이건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찾기가 좀 힘든 문제가 되겠네. 이게 저게 1로 간다라는 걸 어떻게 보이지? 1로 간다라는 걸 보이기가 되게 힘드네. 네. 우리 9 마이너스 ft 더한 거랑 t랑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네. 여기서는 얘네 두 개가 9 마이너스 ft 여기서 여기까지가 9 마이너스 ft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ft인데 두 개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ft가 의미하는 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그 ft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ft가 9 마이너스 ft랑 똑같다 해서 ft가 이제 9로 수렴합니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돼요. 자,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극한값의 2배를 해야 되니까 얘는 극한값이 9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내가 그 암산을 잘못 때렸나? 암산했을 때 3이었는데요. 자, 96번 볼게요. 우리 하나 찝찝하니까 더 해볼까? 봐봐. 이게 지금 2,0C가 있고 C'이 지금 3,3이 있어. 2,0이 있고 3,3이 있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하나 있대.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하나 있다.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 접하는 또 원이 하나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각각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을 이렇게 각각 그으면 이 수직거리가 일정하지, 이 길이가. 이해돼? 이 길이가 일정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이 원의 반지름이 그럼 R이고 이 원의 반지름이 FR이라고 한대요. 그때 이 FR에 R의 0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그치? 근데 그럼 이 둘의 합이 언제나 어때? 일정하지? 근데 얘가 0에 가까워진대.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이 길이에 가까워지겠지. 이해돼? 이 길이가 답인 거야, 얘는 지금. 이 길이는 어떻게 찾아?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으니 이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짜리 직선 찾아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만 구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95번도 그런 기하적인 성질을 쓸 수 있고요. 되게 많아요. 이게 모든 문제에 다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녀석들처럼 보이는 극한값들에서 사실 이제 이과를 갈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극한 파트를 넘어가면 거기서는 진짜 많아서 막 공식화도 시켜 놓거든요. 그런 공식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이런 극한의 성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리미트 t가 뭐 어디로 가? 그러면 각각을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a가 어디로 가? a에 대한 식으로 뭐 이렇게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 여기에는 딱히 없는데 교점 개수 함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진짜 여기 학교 불면 하나는 꼭 나옵니다. 알았죠? 내가 장담해요. 알았죠? 이건 선생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교점 개수 함수는 사실 고1에서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게 그 교점 개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불연속인 그래프들이 그려진 상황이 많아서 그 연속과 불연속 파트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리고 연속 불연속, 그래서 극한값 파트, 연속 불연속 파트, 미분 파트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적분엔 사실상 불연속인 함수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점 개수에 대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y는 fx와 y는 t의 교점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fx 식이 주어져 있든지 그래프가 주어져 있든지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언지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t값은 보통 저 아래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t값이 이렇게 올라오면 교점 개수가 바뀔 거 아니야. 그 바뀌는 교점 개수를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표시를 해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요 점에 이런 데서 이제 교점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요런 데잖아. 요런 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교점 개수 함수 gt는 계속 0개이다가 알파가 되는 순간에 교점이 하나가 생겼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딱 알파가 되는 순간에 교점이 한 개가 생겼다가 알파보다 좀 커지면 교점이 2개가 됐다가, 언제까지? 베타가 되기 전까지. 베타가 되는 순간엔 교점이 3개가 됐다가, 베타를 넘어가면 교점이 4개가 됐다가, 언제까지? 감마까지. 그렇죠? 감마에선 다시 교점이 3개가 됐다가 감마 이후로는 다시 교점이 2개가 됩니다.
이런 함수가 이제 교점 개수에 대한 함수라는 거고,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찾으시면 돼. 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은 이 숫자들은 좀 나중에 만약에 숫자 같은 게 안 주어져 있으면은 숫자는 좀 나중에 찾으셔도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교점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관찰을 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교점 개수 함수 중에 이제 좀 학생들이 못 푸는 게, 자, 이거 한번 찾아보자. 간단한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어떤 그래프? y는 절대값 x.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에 3,1이 있대요. 그래서 자, 반지름은 0보다 클 때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 즉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이 원과 요 녀석의 교점의 개수를, 얘네 둘의 교점 개수를 FR이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다들 FR의 그래프를 연습장이든 어디든 그려봅시다. FR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가 문제예요. 자, 윤서야 그려보세요. 더워, 씨.
숫자를 써보면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1개로 바뀌는 순간은 원이 딱 여기에 접하는 순간. 그치? 얼마야? 길이가 루트 2야? 암산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은 여기에 접하는 순간. 4루트 2야? 2루트 2야? 암산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교점이 바뀌는 순간은 원이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3개 만나자. 3개. 그치? 그게 딱 여기 루트 10. 그 이후로는 엄청 큰 원을 그리면 이쪽 저기 3번과 저기 3번 정도 만날 겁니다. 그쵸?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원을 이렇게 직접 있잖아. 직접 원을 키워가면서 교점이 바뀌는 딱 그 순간 찾아서 교점이 계속 빵개 하다가 1개 접해 1개. 딱 그 한순간만 잠깐 1개고 좀 커지네 2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좀 커졌어. 커질 때 2개 하다가 딱 3개. 언제? 접할 때 3개. 그치? 그 접하는 순간 또 찾아서. 접할 때만 잠깐 3개고 아주 조금 커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4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4개 하다가 이 점이 딱 원이 여기를 지나면 교점이 다시 3개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봐봐. 원이 봐봐. 교점의 개수를 말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봐봐. 반지름이 0보다 아주 조금 커. 교점 몇 개? 빨리 대답해. 몇 개? 빨리 대답하라고. 몇 개? 교점 몇 개? 지금 몇 개야? 말로 빨리.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이 반지름이 뭐 0.1 정도 된다고 해봐. 0.1일 때 교점 몇 개? 0개. 그러니까 0.1일 땐 0에다 표시하는 거야. 이해돼? 좀 더 커져도 0개. 이게 지금 반지름. 여기가 가로축이 R축이라고 해서 반지름에 따라 교점의 개수를 여기다 지금 표시하는 거지. 그럼 교점이 당분간 계속 빵개잖아. 그치? 계속 그러니까 빵빵 오는 거야. 그러다 교점이 원이 딱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교점 몇 개? 1개. 그러니까 딱 그 접할 때의 반지름을 찾아서 그때 교점이 빵꾸 뚫려야 되는 거야. 1개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걔보다 원이 조금 커졌어. 봐봐. 교점 몇 개? 2개. 그러니까 2개. 당분간 계속 2개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쪽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은 여기서 접하고 여기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 직선과 또 만날 거니까. 그치? 이쪽에서 접할 때 교점 딱 3개. 그치? 그 접하는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찾아야 돼. 이쪽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제 길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가 2루트에서 잠깐 3개. 2루트 2보다 아주 조금 커지면 교점 몇 개? 4개. 그치? 그러니까 그걸 말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야. 원의 반지름이 커질 때 교점의 개수의 변화를 수치로 써놓는 거지. 여기 세로축이 개수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고 이거를 관찰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관찰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이제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요 파트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함수 중에 요거 하나 있죠. 그 최대값 함수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x는 t 이하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예를 들어 함수가 저렇게 생겼다고 할 때 x가 t 이하에서의 fx의 최대값은 gt, 최대값을 gt라고 하면 그래서 gt 역시 t에 따라 바뀔 거예요. 왜? 자, 봐봐. t가 이쯤 있어. t 왼쪽 봐봐. 최대값 몇이야? 5야. 그치? t가 이쯤 있어. t 왼쪽 봐봐. 최대값 5야? 아니지. 즉 t의 위치에 따라 최대값이 바뀌어. 그치? 그러니까 그 t를 움직이면서 최대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최대값들을 찍어놓은 함수.
반대로 그러니까 최소값 함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함수를 어떻게 그리냐? 얘도 역시 t가 저 왼쪽에, t가 저 작을 때부터 t가 저 아래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 그럼 t 이하에서 최대값은 t일 때지. 그러니까 ft가 곧 최대값이지.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하면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그냥 여기가 최대값이야, 그렇지? t가 여기 있어도 여기가 최대값이지. 이해돼?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최대값, t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최대값, t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최대값. 즉 여기까지 이 분홍색 그래프가 지금 ft, 최대값 gt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있어. 여기까지는 계속 그 t 값이 곧 최대값이야. 근데 t가 여기 있어. 최대값 얼마야? 5지. 그 말은 t가 여기 있을 때 5에다 점을 찍어야 돼. 최대값을 찍는 거니까 t가 여기 있을 때 얼마? 5. 여기 있을 때 5 점이 이렇게 찍혀 나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쭉 이런 함수가 그려질 거야. 이 부분의 뒷부분의 그래프를 내가 좀 바꿔볼까?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최대값이 여기까지는 5 계속 오지. 언제까지 오냐면 딱 여기까지만 온 거야. 그러다가 다시 t가 여기까지 왔어. t 왼쪽 봐봐. 다시 t일 때가 최대값이지. t 왼쪽을 보면 다시 오른쪽 끝이 여기가 t인데 t가 최대값이니까 다시 여기서부터는 계속 t일 때 값을 따라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계속 최대값이 6이야 이제,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최대값 함수의 그래프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x가 t 이하에서 fx의 최대값 gt 이런 거 보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야, 알았지? 막 자주 나오진 자주 나오면 뭐 다 맞추겠지. 맨날 나오면 다 맞추겠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 녀석들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사진 찍어서 좀 보내볼까? 귀찮나 너무? 나도 귀찮은데 이거. 나도 귀찮은데. 우리 월화수목금 하나씩 월, 화, 수, 목, 금 추석도 다 포함. 놀 거야? 추석 때 놀 거야? 시험 3주 남고 2주 남고 했는데 공부해야지. 그렇지. 난 이번에 고향집도 안 내려가. 이날 수업합니다. 나 이날 정상 수업합니다. 그렇지. 이날 어차피 추석 연휴 다 끝난 날이니까 정상 수업하니까 오세요. 왜 국어 왜? 다 수업합니다. 다 수업할 거예요. 야, 진짜 몇 번 안 남았다. 시험까지 수업이 몇 번 안 남았어요. 이거 후다닥 풀어야겠는데? 자, 일단 좀 쉬자. 좀 쉬었다가 우리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험지를 하나 풀어볼까? 시험지를 풀어봐야 또 충격도 좀 받죠, 그렇죠? 본인 실력을 파악하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마이크가 꺼질까 계속.